안개가 걷어지면 어떻습니까? 근데 딱 평지야. 아이고 왜 내가 못 뛰었지? 이 생각을 하죠. 이치가 이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혁 씨 같은 그런 고민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잠깐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나한테는 잠깐 생각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그런데 저희 딸 남자친구도 요리사거든요. 근데 우리 그 딸 남자친구는 프랑스에서 학교 나오고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서 온 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식당에 대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 평범한 식당을 하잖아요. 그 평범한 식당은 요리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돈 많은 사람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이탈리안 그 식당을 하더라도 그 남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래서 좀 그 따라하기 힘든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그 해야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입소문도 나오고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식당 하라고? 네? 하라고? 식당이요? 한다면. 그러니까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지. 할지 말지 고민하는데 한다면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 그걸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왜 누구한테, 자 보세요. 원리는 딱 하나예요. 안개가 껴있으니까 같은 평지여도 헤매는잖아요. 맞죠? 네.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 자, 안 보이면 다 힘들까요? 안 보이면 그냥 다 힘든가? 안 보이면 두려움이 생기죠, 사람은.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안 보이면 그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바로 옆 사람이야. 반경 100m까지는 평지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 100% 믿으면 모르겠는데 못 믿으니까 그렇겠죠. 그치. 근데 분명한 사실을 믿을 만한 사람이 이게 반경 100m는 평지니까 마음껏 뛰어놀아 라고 얘기한 거. 또 예를 들어 물이 있는데 반경 100m는 너 배도 안 차, 허리도 안 올라가니까 그냥 넘어져도 그냥 편하게 걱정 없이 일어나면 돼. 넘어져도 평지면 다칠 수도 있잖아. 다리가. 근데 물이면 이렇게 놀아도 어쨌든 다치진 않으니까 넘어져도. 자,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 안 보인다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있지는 않죠. 계속 얘를 잘 추적을 해야 되죠. 그죠? 안개가 껴있어. 안 보이니까 두렵죠. 근데 안 보여도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해주어서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편해지기도 하죠. 아니면 평상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 구간은 진짜 100% 한 5km 정도 직선 구간이야. 내가 맨날 다녀봐서 알아. 근데 오늘 유독 안개가 꼈네. 그러면은 한 20km로 이렇게 초행길인 사람은 20km로 이렇게 깜빡이 끼고 갈 거를 한 60km로 간다 이게. 어때요? 가본 길은 좀 그런 게 안전하다고 느끼잖아. 가본 길이든가 아예 안 가면 누군가에 대한 어떤 믿음이 필요해. 아니면 정확하게 사실을 알아버리면 되죠. 정확하게 이 자리가 안개만 껴있어서 그렇지 앞에 아무것도 없어. 난 정확하게 알아버려. 그죠? 정확하게 알면은 괜찮지. 우리 무협지에 보면은 그 어떻게 하죠? 그 눈을 뜨고 상대한테 계속 맞을 때 고수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잖아. 눈을 탁 감으면서 이런 거 보셨죠? 네. 왜 눈을 떠도 안 보이는데 눈을 왜 감을까? 자기의 모든 감각. 감각. 네, 감각과 눈을 뜨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잊고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안개가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감아버리면 안개가 안 보이니까. 그 말은 뭐야? 지금 민영 씨나 신혜 씨가 고민하는 것들이 여러 갈래길이 있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현란하게 춤을 춰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잖아.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개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거는 예를 하나 한 측면으로 든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이죠. 이게 갈등이 오는 것은 내가 어쨌든 분명하게 몰라서 오는 거지. 정말로 미지의 세계에 빠졌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온 건 아니죠. 뭐 여러분들이 뭐 블랙홀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끽해봐야 인생에 이럴까 말까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고민이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우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 한번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사람은 고민이 이렇게 싹 들고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요만한 고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 유만해져.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목을 매달죠. 이렇게. 그렇잖아. 그렇게. 그래가지고 통상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든가. 근데 가만히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고민되라고 저러나? 이런 생각들 많이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해봤잖아. 내가 볼 때 별것도 아닌데 저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신병으로 우울증 이렇게 이제 진단해서 갑자기 우울해져서 술 먹고 에이 가버려 이렇게 하잖아. 옛날 최진실이도 그런 거 있잖아. 최진실이가 끽해봐야 남편한테 좀 맞아서 한 4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굴러내린 거 하나, 욕 좀 먹은 거, 좀 대국민 요정이었다가 조금 쪽팔린 거 하나. 근데 재산이 그 당시 30여억 있었거든. 그때 기사를 봤었어요. 이혼이 흔한데 연예인이 이혼하면 더 흔하죠? 근데 뭐 그걸 대수롭다고 뭐 이렇게 자살까지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멘탈이 약하거나 주변에서 지금과 같은 고민을 풀어줄 만한 사람이 없거나 프로그램이 없거나 아니면 스스로 해법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했지만 고민은 스스로 원래 해결하는 거가 맞는 게 왜 그러냐면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선택이 분명하게 누가 봐도 분명하다면은 누구도 고민 안 하죠. 무엇인가 불분명하니까 고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불분명한 것 중에서 선택을 했을 때 오는 어느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거든. 부모가 왜 자기 책임 안 지면서 아들한테 막 가라 막 그러는 다음에 전사시키잖아. 그게 아니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테스트를 하잖아. 자식을 갖고 여기 해봐봐. 해. 그 다음에 보내보고 여기 아니었구나. 둘째 아들한테는 다른 길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잖아. 통상.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문제인데 선택을 하기 위한 요령이 필요하죠. 요령.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거는 보면은 태어난 알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기술이 있지. 여러분들도 뭔가 기술이 있어야 직장에 뽑혀. 기술 없으면 직장에 안 뽑히거든. 그죠? 그래서 기술을 배우잖아. 취업하려고. 뭐 영어를 하든, 또 뭐를 하든, 뭐 별 기술이 있잖아. 그지? 인혁이는 수영 기술이 있잖아. 네. 수영의 강의까지 해야 돼. 근데 기술이 있으니까 취업이 되는 거야.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별다른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시험이라도 봐야 되잖아. 그런 거지. 요런 거야. 나름 이렇게 의존하는데 그게 하나의 자기들만의 특기고 기술이거든요. 그냥 이제 다 기술이야. 경매도 기술이죠. 그럼 고민도 해결하는 기술이 있다. 고민이 해결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다 보니까 갈등이 깊어집니다. 어때요? 막 해결된 것 같아 조금씩? 근데 고민을 저도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고민을 이제 막 하면은 그런 은연중에 주위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도 이제 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이제 해답을 주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해답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원하는 해답이 아니거든요. 네.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문제라서 자기 안에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아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아니니까 타인은 내가 설명해주는 것만 이해하기 때문에 나를 제일 많이 하는 건 나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물어봤어요, 민혁 씨? 사실 근데
고민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도 알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그거에 해답이 뭔지는 아는데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걸 말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게 맞아라는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사실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아니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요번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에게는 셰프로서의 기술력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 와이프도 다른 잡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또 새로운 기술력을 배웠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두 분이서 같이 그 두 가지에 몰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거든요. 인정은 받았지만 기존의 그 스승한테 인정은 받았지만 그래도 이걸 내가 이제 벌이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 행위를 해야 되는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부부로서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경기가 안 좋은지 아니? 그 식당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폐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상가 임대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현실 그걸 가지고 이제 물어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이건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고민이라는 건 결국 자기가 어떻게 그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지금.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알리고 싶었어요. 도움 받고 싶어서. 제가 한마디 더 한다면 이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매도 하고 싶고 그 인정도 받았으니까 그 기술력 가지고 사업도 하고 싶은데 그 한쪽에다 돈을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많이 있다면 이제 두 개 다 같이 자유롭게 해버릴 것 같은데 이제 제한된 금액 가지고 두 개를 분산할 건지 아니면 한 곳에 몰입을 해놓고 벌어지면 다시 또 다른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할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을 이제 대표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남편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사실은 저희가 경매를 하러 왔기 때문에 이 경매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저는 이미 회사를 퇴사한 상황이었던 상황에 이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오너는 이제 한국이란 나라를 한 번도 안 가봤다. 3월에 그러니 나도 보러 갈 수 있겠느냐라는 정말 현실적인 이게 왔을 때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자본을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왜냐면 그분들이 와서 그 다음에 얘기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를 먼저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그걸 되게 한 2주 3주를 고민을 했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한국에 가는 거는 경매를 하러 가는 거니까 경매를 하고 그리고 굶어 죽지는 않겠지. 어디 알바를 해서라도 우리는 잠깐 그 생계를 유지를 그렇게 하더라도 경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생각하자라고 했을 때 나온 두 번째 고민이 그러면 오너한테 너 혼자 자본금을 다 투입을 해달라고 우리는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럼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하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나는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되지 않느냐. 근데 저희는 이걸 다 포기하고 오면서 직업을 포기하고 오면서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지 않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 근데 그치만 그거는 조금 종류가 달랐던 거죠. 네,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경매에 더 먼저 가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경매 공부를 하다 보니 사실은 대표님이 정말 수업 때 알려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에서 정말 많은 걸 얻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한테 남편에게 조금 더 드는 생각은 이게 맞나? 내가 그럼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게 맞았을까? 다만 그 사업이 정말 요식업을 하고 싶었던 것보다는 이런 좋은 기회, 남의 자본을 조금 더 끌어서 사업이란 걸 내가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란 걸 해볼 수 있는 그냥 기회가 아까운 게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점점 밀려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순위가. 그런데 수업은 이제 끝나가고 이제 그 오너는 3월쯤 올게, 4월쯤 올게 했던 그 날짜는 가까워지니 제안서는 이제 넣어야 할 때가 가까워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너라는 사람이 돈을 같이 부담하세요?
처음에 저한테 얼마 정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그때는 물어봤죠. 저도 그러면 몇 대 몇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약간 얼마 정도 규모로 우리가 사업을 할 건지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얼마나 투자 계획하십니까라고 물어봤어야지. 그러니까 네, 그걸 물어봤는데 정말 사업이라는 게 음식점은 특히 그래요. 맛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데 맛만 있다고 잘 되는 건 절대 아니라서 여러 가지. 얼마 한데? 어떤 스테이크를 하시나요? 투자요? 투자?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뭔 얘기가 정확하게는 얼마가 아니라 그 다음 분점을 열려고 브리즈번이라는 지역에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대신에 이걸 먼저 들어가자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추만 하는 거죠,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땐 배우지 못해서. 신공을 써서 그렇죠. 한 그 뭐 3억 4억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서울이 이렇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추정치였어요. 근데 브리즈번으로 이제 분점을 내고 이게 본점 하나에 지금 분점 2개가 있는데 그쪽으로 하나 더 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차여가지고 제가 그쪽 이제 주방장이랑 누나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초기 비용이. 건물 아예 자기가 사요? 아니요, 임대예요. 큰 사업. 임대인데 몇 평 정도 해? 본점은 한 300석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걸로 보면은 여기서 저 끝까지 다 하고도 더 큰 거예요? 네, 그게 복층이나 뭐 이런 식으로 2층짜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계획인데, 근데 한국에 바로 들어올 때 내가 이만큼을 다 털어가지고 넣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그 이제 얘기를 해봐야지 아는데. 자, 이게 안개라는 거예요. 지금 안개잖아요, 계속. 모르겠어요. 자, 우리 시세조사 안 될 때 무슨 신공이라 했어, 금방 내가? 말뚝박기라고. 말뚝 신공이 아니고 말뚝은 나무 장백이잖아. 말뚝을 박는 신공이죠. 그래서 줄을 딱 꺼놓고 너 이쪽이야를 따지는 거죠. 그죠? 이쪽이야 저쪽이야를 택일관계로 가져가는 걸 말뚝박기 신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에게 주관식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면 답을 잘 못하죠? 그지만 OX로 내면 어때? 어떤 식으로든지 줄을 가서 쓰잖아. 네. 우리가 퀴즈에 OX라고 스피커로 이렇게 하고 딱 100명 모아놓고, 자, 세종대왕은 남자다 여자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러면 사람들 어디지? 이렇게 가잖아. 네. 말뚝을 딱 박아놓으면 돼. 이게 OX인데 지금 계속 고민하는 이유들이 점점 나오죠. 네. 이유는 뭐예요? 너무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게 없으니까. 안개가 있거든. 안개가 이렇게 많이 뭉게뭉게 있어. 그럼 안개를 왜 걷지 않았죠? 나의 눈을 헷갈리게 하는 이 안개, 우리가 거둘 수 있잖아. 왜 뜬금없이 한국에 그거를 하려고 합니까? 첫 번째 점 딱 하면은 사장이 벌써 이렇게 돼.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단지 직원이 한국에 갔다. 그러니까 한번 보자. 이게 사업적으로 엄청나게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야, 마침 네가 간 김에 한국에 놀러 가서 한번 보기나 하자. 견학 차오니까. 본인이 사장이면 어떨까? 그 말씀하신 견학이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최측근인데 얘가 안 떠나고 내 옆에서 한국 한번 가보시죠 해도 그래 투자할지 말지 한번 물어보자 이거 아닌가? 근데 한 사람이 떠나서 갔는데 그 떠난 애, 그 일을 안 하고 떠난 사람을 보고 사업을 들어갈까? 잘 생각해봐. 이게 시세, 어제 배웠던 시세 분석에 관한 거죠. 이제 시세 조사와 시세 분석인데 배우잖아. 어제 이제 했거든요, 수업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진도가 나갈 때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미리 이제 배워놓은 거지. 그죠? 정상인이라면
코먼 센스를 갖고 어떤 사장이 퇴사한 직원에게 사업 제한을 걸진 않지. 절대로. 그러면 만약에 건다면 이 퇴사한 직원이 저 한국에 가서 레스토랑 차리랍니다. 구체적으로. 야 그러면 그 레스토랑을 나하고 동업할래? 이러면은 말은 조금 살짝 그것도 살짝 너무 산이 너무 많죠.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사장이니까 나는 다 될 테니까 네가 좀 고용될래 이런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계속 놔둬 보니까 이제 신혜 씨가 얘기 나온 거죠. 자 데이터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미팅을 정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거 정식으로 진행해도 안 돼. 정식이라는 게 뭐 있어? 정식으로 소개팅 한다고 결혼 안 하잖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업은 소개팅보다 더 넘을 산이 많아. 특히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에서 뭐 300석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스몰 사이즈로 오겠지. 근데 스몰 사이즈로 해서는 수익이 안 나.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에 접을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되게 돼 있어. 이 얘기는 딱 들어보는 순간 안 될 얘기네? 라고 확고하게 보여. 저희도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사실 누구나 봐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던져본 말일 수 있겠다라는 말이야. 생각을 안 한 게 아닌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이 그거 네. 그냥 하는 소리야라고 그냥 제가 하는 했어요. 소리라고 저희 그냥 근데 언제부터 고민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제가 떠나기 전에 계속해서 사장이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 말은 진심이겠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뭐랄까 정말 파트너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제안을 내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이 들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공순이랑 연애를 걸면서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공순이가 쟤는 인조이구나 나를 데리고 생각을 한 거야. 얘는 부자니까. 근데 10번을 계속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까 여자가? 진심이구나. 오죽 진심이 10번씩 이렇게 얘기해. 근데 좀만 똑똑하면은 결혼 안 되는 거 알잖아. 그 집에서 넘을 산들이 많죠. 안 돼. 더더군다나 회사의 큰 기업의 사장의 아들이라고 해봐. 어떨까? 안 돼. 그냥 나중에 봉투를 받겠지. 야, 이놈아 또 꺼져. 그럴 때 그럼 그거가 다 시나리오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될 일이다 이게. 자 그러면 코먼 센스로 보편적으로 되는 것 쪽으로 가야 되고 간혹 되는 선이 있다면 간혹 되는 선은 절대 선택하면 안 돼. 지금 이 상황은 간혹 되는 선이죠. 근데 그 간혹이냐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또 빼고 보면 아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될 수도 있겠지. 될 수도 있겠지. 한 뭐 1000년에 한 번 정도 볼. 이렇게 시간이라는 거를 딱 갖다 붙여 놓으면은 판단이 또 쉬워져. 알겠어요? 자 고민은 아까처럼 안개를 본인들이 가만히 방치한 거야. 미지수로 막 너무 방치해놨어. 그치? 그러나 미지수가 아니고 우리 왜 이렇게 요거 뭐야 이거 먼지가 뭐가 앞에 안 보일 때 이렇게 하잖아. 네. 이렇게 해서 자꾸 털어서라도 앞으로 좀 보이게 하잖아. 네.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 네. 왜 이런 행위를 안 하고 아이고 이 안개가 좋은지 저 안개가 좋은지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하나씩 이렇게 치우는 거를 해야 돼. 자 이게 고민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술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네. 경매도 기술이 있죠. 밥하는 것도 기술이 있죠. 그러니까 꼭 이상하게 밥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누구나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밥을. 전기 밥솥 들고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전기 밥솥을 들고도 이상하게 죽밥 만드는 사람이 있어. 물 조절이 얼마나 그러니까 있어. 물 조절과 그거를 쌀을 불리는 그 그렇지. 타이밍과 그런 게 좀 배워 기술을. 자, 간지러워 죽겠다. 어제 여기서 5시 반에 잤어요. 그리고 1시간 자다가 아침에 또 돌아다니고 지금. 눈이 안 보여요.
머리도 안 감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자,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믿어야 돼. 기술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야. 아, 경매도 기술이 있고, 운전도 기술이 있고, 걷는 것도 기술이 있고, 달리는 것도 기술이 있고, 축구도 기술이 있고, 탁구도 기술이 있고, 맞죠? 골프도 기술이 있고, 기술 없는 게 한계가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연애도 기술이 있어. 이혼도 기술이 있어. 기술이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어. 기술 아닌 게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밥 먹는 거,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기술에 따라서 천차만별. 맞죠? 네.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 간에 말 대화하는 것도 기술이죠. 대화의 기술. 맞죠? 명도의 기술, 협상의 기술. 기술 아닌 데가 없는데 왜 고민 쪽에는 두 손을 묶어놓고 힘들다고 하는가? 이걸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돼. 그래, 아 이런 좋은 말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녹음 안 해놨어? 받아적고 있습니다. 이게 들려 거기까지? 들립니다. 이런 걸 표지를 씌워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거 갖고 와봐. 움직이면은 막 소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은 표지 씌워서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녹음기에 자동으로 켜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켜진 거 맞아? 네, 켜져 있어요. 이런 불신 알죠? 이게 아니, 강력계 형사처럼 무심해라. 되게 중요해. 옛날에 그 전에 있었던 직원이 딱 그 녹음을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꼭 녹음이 이 마이크를 뽑아. 자기는 분명히 꽂았대. 꽂혀 있어. 반만 꽂혀 있어. 반만. 진짜로. 녹음이 안 돼. 걔는 계속 이 녹음을 못 하는 거야. 요거 한 번만 집으면 되는데 그걸 못 집어. 어떤 날은 이거를 집었는데 앞에 있는 뾰족한 이 마이크가 빠져 있어. 진짜야. 환장한 거, 환장. 지금 호주에 가 있어. 오 마이 갓. 걔도 요리사야. 어머. 그 옛날 그 의정부지사잖아. 준수. 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심각해요. 그거를 사람 만들려고 2년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지. 저의 질문을 여기에 묻혀가도 될까요? 비슷할 것 같아서. 아니, 먼저 이거 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었나요? 같이지 뭐. 아니에요. 좀 따로 있어요? 네, 그럼요. 얘기하세요. 저도 비슷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은 이제 남편의 그거고, 저도 이제 사실은 직업을 그만두고 왔으니까 이걸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아까 그 대표님이 이거를 비율을 이렇게 들어서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바다만큼 깊습니다. 제 고민은 뭐 아니면 이 컵에 이만큼 그렇지. 반만큼 깊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 느낌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당 지금 길다란 종이를 한 장씩 준 거예요. 이런 띠 같은 종이를. 근데 그거를 원하는 대로 접어보세요 했는데, 내가 이거를 이쪽으로 접을까 이쪽으로 접을까 같은 고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질문에 쭉쭉쭉 더 좋은 그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고민이 드는 것 자체가 이게 A로 갈까요 B로 갈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떤 선택지가 왔을 때 제가 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있으면 왜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뭔가를 선택을 할 때 나에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저는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요번에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처음 호주 넘어갔을 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직장을 구할 때. 왜? 언어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바로바로 한 번의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걸 잡고, 한 번의 기회가 오면 그걸 잡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되게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저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지금의 나이에서 29의 나이에서는 25, 6 제가 호주 갈 때의 나이대와 달라져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잘 왜 모르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에는 제가 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어떤 순위로
결정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나에게 중요한 것과 아닌 것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OX로 나눌 수는 있겠어요. 나눌 수는 있겠는데 이건 X인 걸 뻔히 알겠어요.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지금은 직업 진로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보니까 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능력이 부족하다, 기준을 아는 게 부족하고 저에 대해서 되게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어떤 직업을 할까요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잖아. 그 결정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나 결정을 못 하겠어요 이거잖아.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천천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좋게끔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 얘기했죠, 순재 씨 내가? 어디까지요? 어떻게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요약해 보세요. 지금까지요? 그러면 내일까지 해야 되나? 상담 하신 거. 응.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모든 것이 기억나는 대로만. 모든 것이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연애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고민하는 것도 어떤 그 기술이 없어서 더 고민을 하게 된다. 기술만 있으면 단계가 거치면서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고민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뭐 여기까지 얘기했어. 기술이. 그러니까 그 모든 분야의 기술이 필요하다. 고민 해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요거는 몰랐던 내용이죠. 네. 그냥 고민에 기술이 필요해? 얘기는 모른다고 일반인들이. 몰라서 고민이 되는 거였어. 알면 고민이 안 돼. 자, 이제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기술을 말을 해줘야 되겠네? 네. 어떤 기술인지 그건 다음 시간에 2부 순서는 고민의 기술에 대해서. 자, 첫 번째 기술에 대해서 아까 살짝 나왔죠. 말뚝박기를 해야 된다. 일단 안개가 애매한 것들이라고 표현이 된다면 애매한 것들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맞습니까? 네. 애매한 거가 너무 놔두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거잖아.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5명을 여러분이 키우는데, 애기들을, 그 애들이 가만 놔두면 5명이 막 이곳저곳 가면서 헤집을 있잖아.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침대에서 미국인지 요만한 아이들 셋을, 남자애들 쌍둥이인데, 얘네 옷을 갈아입히는데 얘 좀 하면 얘는 저기 가고 하나는 침대 밖으로 가고, 얘 잡아서 눕히고 잡아서 눕히면 그 다음 하면 또 이거가 영상이 있었어.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완전히 3명이 된 막 그냥 내가 이거 보는 것만 얘를 옷을 3명을 그 기저귀를 채우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 애들이 5명이면 더 죽겠죠? 근데 4명을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옷을 갈아입히기 시작하면 어떨까? 어떨까? 쉽지. 그러니까 유동변수들을 묶어놔 버려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묶어놔야 돼. 그게 기술이야, 기술. 아이를 묶어놓으면 되잖아. 그죠? 어린이날에 왜 대공원 가서 애들을 잊어버려요? 안 묶어놔서 그렇지. 애들 허리에 묶고 아빠도 허리에 묶으면 절대 그거가 애들이 안 없어져. 맞죠? 네. 안 묶어서 그래. 관심이 없는 게 기술이 없는 거지. 육아에도 기술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게 쉬운데 그 대부분 애들의 허덕이는 집안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로 부부싸움 되게 많이 해. 왜? 뭔좀 예를 더워요? 회의 중인데. 회의 하죠. 회의가 아니고 뭘 맛있는 걸 먹고 있구만. 어떡하죠? 다시 닫을까? 빨리 닫아줘. 죄송합니다. 덥다가 될게요. 뭔 냄새인데? 김치 냄새구나.
그죠? 김치 냄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신재 씨 자꾸 이렇게 주제 흔들지 마. 유동적인 걸 묶어놔야 된다고. 그치, 묶어놔 했잖아, 애들을. 아, 간지러워. 자, 애들을 묶어놓으면 돼. 근데 묶어놓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한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맞춰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맞냐고. 지금 사업을 할까 경매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은. 왜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보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이 됐나요? 여러분들 얘기 금방 들었을 때? 안 됐어요. 아예 오지도 않고 말만 몇 번 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아. 근본적으로. 본인이 몰라도 깊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미팅을 한 번 했는데 야, 첫눈에 반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야, 둘이서 정이 깊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고 칠까요? 그러면 그 말은 성립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첫눈에 혹 갈 수 있잖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건 책이잖아. 근데 어떤 남녀가 첫눈에 뻑 간다고 해서 정이 깊다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다. 정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 이게 다 시세 분석 얘기예요. 하나하나 근거를 갖고 얘기하죠. 제가 그냥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죠. 지금 정에 대한 예를 들어준 것처럼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만큼의 어떤 동기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뭐 아무런 저 고민을 한다는 사업을 선택을 고민할 수가 없어. 이 조건에서 고민한다는 거는 민혁 씨가 미친 거지. 어떤 상태냐면 호주에서 한국으로 온 게 너무 후회가 된 거야. 이 경매에 대해서 이런 후회가 막심할 때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를 고민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은 아무것도 뭐 없는데 거기서 고민이라는 거 혼자 한다는 것은 이 선택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있을 때 가능해. 후회하십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게 되지. 근데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달, 두 달 동안 이후에 몰려올 직업도 가져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나는 뭐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 한마디 잠깐 얘기하고 무의미하게 얘기했지만 고민 이제부터 해봐야 되겠다. 큰 것처럼 느껴봐야지.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마음이 지금 현혹되어 있는 거지. 없는데 실체가 잡을 게 없는데 되게 잡을 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거든 그게. 이대로 놔두면은 항상 화장실 갈 때도 따라다녀야 돼. 고민이 계속 말 못한 고민이 계속 쌓여. 그래서 정을 봤잖아 어제. 뭐라 그랬어? 당분간 갈구지 말라 그랬지. 갈구지 말라 그랬지 당분간. 몇 개월 갈구지 말라 했어요? 3년이요. 3년? 네, 아무것도 건들지 말래요. 마음대로 하게 그래요. 그래, 그게 이제 은근히 나 같아도 시대 씨 같이 똑부러진 여자가 옆에서 막 저렇게 막 있으면은 남자 입장에서 말을 못해도 책임감을 엄청나게 느낄 것 같아. 근데 궁금한 게 내가 먹여 살릴게. 각 썼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그 자꾸 헷갈림을 느낄 정도로 그 사장님이 낚싯발을 어떻게 보면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잖아. 아니야.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현재 상황이 그게 크게 보이는 거야.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맞죠? 네. 이게 고정 변수. 아까 말했죠? 유동적으로 놔두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거지. 얘기들처럼. 자, 그 사장이 제안했던 이 행위는 팩트로 봐봐. 팩트로 정당하게 딱 마음 딱 내려놓고 코먼센스 관점에서 봐봐봐. 하등에 고려할 가치가 없어.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반복한다고 당할 거냐고 내가 그랬잖아. 공순이하고 그 재벌 아들하고 비교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팩트로 봐야 돼. 정견. 딱 보면 진짜로 급하고 할 만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야 가서 얘기하자 이런 말 안 해.
먼저 얘기하지. 야, 나 10억 정도 투자하고 진짜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건데 이렇게 얘기해. 이게 코먼 센스야. 아니면 너 할 거야? 너 확실해? 할 거야? 너 안 할 거면 다른 사람 소개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지. 요런 얘기도 해.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러니까 안 해. 그리고 누가 나이 31살? 30살? 29하고 누가 파트너를 해서 사장을 해. 그 사장님이 27이에요. 우와 27이요. 그게 가게가 여러 개 있잖아요. 반전이네. 아니야. 반전이 있네. 반전이 있네. 저보다 한 살 어리지. 근데 그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도 딱 그 20대 같은 그냥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없는 시. 한국이 되게 힙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외국에서는 한국의 남자들이 한국을 가든 외국을 여행 갈 때 그냥 놀러 와 그냥 우리가 일본 갈 때 반문화 생각하듯이 그렇게 온다고. 그게 그리고 사장 그 애인이 모델인데 한국에 오게 돼요. 이제 패션쇼로 올해 1월에 쌍둥이인데 사장이 한 명의 이제 애인인데 그래서 한번 올 것 같다고는 어차피 가니까 너도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처음에는 됐었고 사실 저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당연히 알고 있죠. 이게 당연히 뭐 계약서를 써가지고 딱 뭐 그럼 도장 찍어도 돈 들어오기 전에 끝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을 받아야지 이건 진짜구나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안 될 거니까 기대 안 하는 게 좋고. 네. 보이지 않는데 크게 생각한 거는 아까 그랬잖아. 여러분의 고민이 어디에서 온 것 같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기에 우리 민정 씨가 쓴 거 보면은 고민이 어디에서 왔을까? 자기가 얘기할 때 요렇게 하니까 재밌죠? 네. 요렇게 진행을 안 하고 그냥 막 진행해버리면 재미없이 강의나 하는 거가 돼버리죠. 막 같이 고민하기로 했죠? 네. 요런 거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어디 볼까? 고민이 어디서 왔고 왜 생겼을 거라 생각하나요? 그랬더니 내 자본금이 고갈된다는 점과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불안하고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이제 가로 열고 신뢰 때문에요. 왜 그러세요? 그거는 없는데 내가 한 말이야. 없네. 여기서 보잖아. 자본이 고갈되고 고갈이 왜 돼? 여기 와서 겨우 몇 달 됐는데 투자를 안 하면 몇 년이고 먹고 살 수 있잖아. 아니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동 투자한다길래 보통 그 공투를 잘 안 하거든. 자본금이 고갈될 때. 그걸 왜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신혜 씨가 요거에서 7억 안쪽에 잡으면 10억에 팔아서 3억이 남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금 떼고 좀 나누면은 돈이 좀 그당 한 1년 버틸 것 같으니까 그거는 아니었고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거는 확실히 아니었고 그냥 저희는 가진 자본을 최대한 좀 경매로 투자를 일단 하고 보자였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자본금이 고갈되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이 고민이 왜 오냐면은 있는 걸 투자하면은 그 다음에 뭐 먹고 살 거야? 그쵸, 그거죠. 그렇잖아. 네. 자, 있는 거를 투자하면 먹고 살 게 없죠. 친인척들이라든지 엄마 아빠한테 뜯어낼 확률이 몇 %예요? 한 80?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뜯어내면 뜯어낼 수야 있겠지만 지금은. 근데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니 지금 이제 모순이 뭐가 있냐면 내가 호주에서 여기 왔을 때 남의 밑에서는 이제 안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 얘기를 신혜 씨가 오늘 처음 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그쵸. 둘이서 호주에 오기 전부터 두 손을 꼭 맞잡고 우리 꼭 성공해서 이제 우리끼리 일어나자. 그렇게 다짐했던 세월이 다시 한두 달 지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야. 그지? 자, 투자하려면 반드시 남의 밑에서 일을 하게 돼. 저처럼 아예 사장이 처음부터 힘들어도 되든가. 그치? 아예 처음부터 사장이 되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성필 씨 네. 연세가 있잖아. 지금 50 안 됐죠? 네, 안 됐어요. 계속 남의 밑에서 하잖아. 근데 그 돈으로 투자하잖아. 네. 거의 다 퇴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다 월급쟁이에서 모아서 투자를 해. 근데 나이가 29인데 그 일반적인 룰을 벗어나고 싶은 욕심은 있는 건데 이건 없잖아. 그러면은 자 돈은 없으니까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이 돼, 안 돼? 없어요. 그러면 지워버리면 되잖아. 자, 없어요라고 본인들이 얘기했어. 맞죠? 돈이 없으니 사업만 할 수는 없구나.